자, 이번에는 개혁신당의 현재 급소 부분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정의한 자작극에 대해서 또 한동훈 얘기네요. 예. 개혁신당이 언제 알았는지 인지 시점을 밝혀야 된다. 정의한 자작극에 대해서 인지 시점을 밝혀야 된다. 알았으면 선거 전에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고 경찰 측도 개혁신당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약간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수사 정보를 뭐 받으실 수 있는 입장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았냐 몰랐냐 그러는데 이걸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찰이 이제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자백을 받고 이런 피의 사실들이나 그 수사 내용들을 외부에서 알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걸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게 더 알았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내부 수사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공천한 후보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만 해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희 후보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다른 문제죠. 우리가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았다면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니까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는 장해찬 최고의 표현이 맞다라고 봐요. 좀 난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께서 복당을 하고 싶은데 뭐가 마음처럼 안 풀리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뭐 한동훈 대표 개인 정치적인 걸로도 뭐 어떤 방향성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 수사 과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경찰 내부의 정보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은 왜 이렇게 누구든지 물어 뜯으려고 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네, 한동훈 지금 안철수, 한동훈, 이준석 간에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네,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특유의 역사에서도 좀 이게 기원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한 사람이 밉상으로 몰려요. 지지층 안에서. 그 사람 빼고는 대체로 살아남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승민이라든가 비슷한 선택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사람이 밉상으로 몰리거든요. 지금 그 밉상 네가 해라. 이 싸움이에요. 안철수는 한동훈한테 네가 해라. 한동훈은 이준석한테 네가 해라.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한동훈 의원이 이건 물을 수 있어요. 개혁신당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언제 알았습니까? 이건 물을 수 있죠. 근데 그것 치곤 글이 너무 길다. 글이 너무 길고 이건 그냥 의심하는 거다. 그냥 대놓고 너네 알고 있었지 않냐.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범죄자가 공공기관 경찰 쪽에는 이거를 자백을 다 해놓고 다른데 자기 소속된 집단에는 안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쪽팔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경찰한테는 덜미를 잡혀서 부인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정황이라도 하다못해 단초나 정황이라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의심을 던지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정의한 씨가 어느 정도의 분이냐면은 예전에 그 부산시장 토론회 때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와가지고 전재수 후보한테 이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했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경찰에서 자백한 이후입니다. 경찰에서 자백한 이후에도 그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자백을 해놓고 TV 토론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 들이댄 사람입니다. 자백 이후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개혁신당 지도부한테 순순히 얘기를 했을까? 물론 100%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상식선상에서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갖고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런 거 없이 글은 좀 쓸데없이 길게 써서 그게 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준석 의원도 근거를 뭘 내놔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썼냐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 말인즉슨 이 일이라는 게 자작극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정의안이 국민의힘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시인데 단일화하려고 하는데 단일화하기 전에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 그럼 이건 단일화 자작극이죠. 그러면 그 단일화 자작극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단일화 자작극을 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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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이 단일화
결국에 그 단일화를 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말들이 길다. 예, 주진우 의원도 주진우 의원은 이제 이거를 민주당 쪽으로 넘깁니다. 예. 너 그 경찰을 통해서 청와대하고 다 보고받지 않았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정황이나 어떤 단초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혁신당 후보가 완주하는 바람에 보수표가 분열돼서 우리가 졌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드러난 사실에 비해서 단초나 정황조차도 없이 막 얘기를 던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근거와 정황 없이 세 분 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저는 하고 이제 있다. 한동훈 대표하고 주진우 의원하고는 좀 따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경찰이 예를 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본인들이 이게 범죄 사실임이 인지하고 자백을 받은 시점이 아직 선거 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려갖고 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뭐 보장했어야 되나 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결국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도와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기에는 실제로 그때 이제 득표수가 이제 전재수 지금 당선인이 한 88만 표? 이 정도 받으시고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한 84만 표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4만 몇천 표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개혁신당이 한 27,400표 정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받았던 표를 전부 다 국힘이 받았더라도 당선이 되는 거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라 가지고 네네네. 저는 이제 주진우 의원께서 요즘에 대여 투쟁에 있어서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서도 호평을 한 적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하시다 보니까 좀 헛발질을 한번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맥락이 성립을 하려면 개혁신당의 표를 받았을 때 그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3당이 빠진다고 그 표가 어디 한쪽으로 절대 오롯이 가지 않거든요. 몇 번이나 증명된 사례인데 이건 좀 오버를 하신 게 아닌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너무 논리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채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이거 타이밍이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아하, 이게 안철수 의원의 재판 증언으로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자 네, 한동훈 의원이 기가 막히게 정의한 논란을 터뜨리면서 아하, 좀 화제를 돌리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타이밍상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거기에 주진우 의원이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뛰어들었는데 근데 정의안이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한 거고요. 경찰이 그 수사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저는 도대체 경찰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이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여대 야소 국면에서 선관위 특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굳이 전선을 개혁신당 쪽으로 넓혀서 개혁신당한테 총 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게 정무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이슈 돌리기, 안철수 법정 증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에 주진우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말려든 거 아닌가? 아하, 뭐 일부러든 뭐 모르고든 좀 그런 제가 봤을 때 정무적으로는 좀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하, 이게 본인이 불리하니까 오히려 딴소리 하면서 이슈를 좀 딴 데로 눈 돌리게 하는 셈이다. 타이밍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 같다. 예,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슈퍼챗 쏴주고 계시는데, 아, 맛있습니다. 예.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슈퍼챗과 후원,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BGK님께서 폭탄 돌리기는 마트에 무휴업 법제화해서 쿠팡 키워놓고 홈플러스 인수하라 압박 주는 민주당이고 라고 메시지 주셨고요. 예. 의기야기야기님께서 예, 신규 회원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JJ 브로더님께서 한국 우파가 문제인 게 좌파놈들이 싸울 때 지들도 싸웁니다. 지금 우파는 장윤기 사건 선관위 특검으로 들이박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경김님은 이기인 총장이 힘내시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서 5만 원 거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43년 살면서 네. 힘내라는 표현을 이번 달과 그 직전 달부터 다 들은 것 같아요. 43년 그래도 동안 인생 잘 들었거든요. 살았네. 너 사무총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힘내라. 어깨 좀 펴라 힘 좀 내라. 그래.
이것도 사실은 그 정의한 사건도 무한 책임을 뭐 정당이 지는 건 맞지만 네. 누구도 사실은 이기현 총장, 이준석 이보세요. 대표한테 이야기 안 그걸 하잖아요. 거기에 대입하지 마. 그냥 누구도 이야기 안 한다. 정의한 사건에서 저도 정의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개인의 뭔가 큰 실수지. 이거 당 대표나 뭐 사무총장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의 예. 책임이지. 말이 나온 김에 무한 책임은 그러면 맞지만, 네. 정의한 자작극 진실 공방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기자님부터 네.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누가 잘못했노?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정의한 후보 잘못이고요. 네. 2차적으로는 공천을 잘못한 개혁신당의 잘못이죠. 이 부분은 다 인정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마치 개혁신당이 당시에 받았던 득표를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솔직히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작이 돼갖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왔으면 박형준 후보가 이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가정에 기반을 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자작설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알았냐 몰랐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 당시에 이제 취재를 많이 했었고 이제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기인 총장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반응들 그런 것들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예. 몰랐다.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알았으면요. 그때 19일에 정의한 후보가 그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20일 기자회견. 네. 그게 그 개혁신당에서 파악하기로도 아마 박형준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고 그거를 만류하기 위해서 뭐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시에 부산으로 급하게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18일에 뭐 경찰에 나가 진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은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의한 후보를 주저앉혔을 것이다. 자백하고 그 선거에 못 나가게 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엔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 위에 전개된 상황으로 봐서도 거기에서 크게 이탈하는 건 없다고 보여요. 근데 뭐 이 다른 정당에서는 볼 때는 그러면 정의안을 주저앉히면은 다른 또 후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혁신당에도. 네. 그 후보들에게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개혁신당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아니죠. 설명이 필요할 것 만약에 같아요. 자작극을 만약에 인지를 했다 저희가. 예. 그러면 기자회견을 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테러 피습 행위가 네. 알고 보니 자작극으로 입건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당에선 더 이상 부산시장 후보를 완주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지도부의 결정 끝에 해당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부산시장 후보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 부담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할 것이다. 그렇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드롭시켰으면 그건 다른 지역구의 후보들한테 영향이 갔을 텐데 명확한 사유가 이씨 드롭시키면 아마 그걸 보는 유권자들도 당원들도 전 납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단일화만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드롭시킬 수는 없어요. 명분이 네. 약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당했다고 하는 테러가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라는 것이 입건돼서 피의자 전환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것이 우리 당이 인지를 했다면 네. 그건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쁜 생각이긴 한데 자작극 인지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박형준 후보 측과 단일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던져버리죠. 정의한 후보를.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개혁신당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국힘도 너네도 같이 물귀신으로 같이 끌고 갈게요. 너네도 책임을 분담할래요. 라고 하면서 단일화 시켜버리죠 그냥. 우린 자작극 인지한 상태에서. 예.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꾸 주진우 의원이 우리한테 알았다라는 거 아니냐. 제가 5월 19일 날 정의안한테 연락한 게 그게 아마 자작극 인지한 날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시는데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본인은 부산시장 박형준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이었는데 네. 본인도 모르게 그 시장 후보 캠프의 인사들과 정의한 후보가 짬짬이 해가지고 거래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대위원장도 모르는 단일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자작극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었던 일정팀이나 수행팀도 몰랐다는 거예요. 경찰서는 갔는데 그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중앙당이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당연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 몰랐다라는 변명이 에이 정말 몰랐겠어라고 의심하기 충분한데요.
일단 수사 과정과 저희 좀 결백을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알고도 방치했고 그 기획 공모에 같이 참여했다면 네. 저희 당은 존폐해야죠. 저는 그 개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찰 진술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 발표되고 뭐 기소가 아직 지금 구속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기소가 되면은 이제 공소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만약에 그러면은 그 정의한 후보가 했던 워딩들이 담겨 있을 텐데 정의원 후보 만약에 저 개혁신당에 5월 한 21일쯤에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 만약 한 게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혁신당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한 후보의 입에다가 그 개혁신당의 존폐를 맡길 정도로 개혁신당이 무능한 정당은 아니다. 물론 공천은 잘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19일 날 제가 연락했다라는 그 방송 발언을 보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네. 그 19일은 박형준 후보 캠프가 정의안과 짬짬이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단 날이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단일화해서 후보를 흔들었던 그 날을 왜 우리가 자작극을 인지한 날로 둔갑시켜서 공격하냐라는 거예요. 그러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얘기했었던 공작이라고 하는 게 당신들이 자작극을 테러 사주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날 단일화 공작을 했었던 들이 본인들인데 왜 그날을 성질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과도한 공격을 하냐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고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공격하지 말라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실관계만 얘기하고 끝내야지 왜 공작설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냐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이 부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선거에서든지 개혁신당이 있으면은 불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을 밟아놓겠다. 다음 총선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종류의 어떤 그 공감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그래도 개혁신당이 존재해주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또 건강한 견제가 또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좀 더 커야겠죠. 네, 좀 존재감이 더 있고. 근데 예. 어쨌든 저는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예. 저는 그 정의한 후보가 거짓말 탐지기 나왔을 때 그때는 문제인데, 이건 이런 후보를 낼 수 있어? 이거는 정당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자작극 정도면은 이거는 그 당 사무장한테 당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거는 완벽한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작극 정도는 이거는 개혁신당이 바보도 아닌데 이거를 알고도 기획을 같이 했거나 저는 뭐 인지도 그래요. 뭐 인지 나중에 많이 알았다고 치더라도 예. 뭐 어쨌든 공모를 이 같이 기획에 참여 안 했으면은 책임이 다 면책된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까지는 저 개혁신당 책임인데 그 뒤로 이 자작극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99다. 아니 거짓말 탐지기는 개혁신당 책임이라고. 이상한 후보 됐으니까 개혁신당 책임이죠. 그거야말로. 근데 이거는 이상한 후보가 아니라 그냥 아예 범죄 후보는 사실은 정당이 알기가 힘들잖아요. 범죄까지는. 범죄를 저지르고. 네. 제가 약간 본인이 밝히지 않고 있는 얘기 하나만 하면요. 네. 이긴 총장은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만 딱 얘기. 아니 그게 이제 그냥 인상평이니까 예.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죠. 뭐 특정한 그냥 사람에 정의한 후보가 말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건 상당히 발라요. 되게 발라요. 저는 거기까지만 딱 봤어요. 무서우리만치 발라요. 어허.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쎄함이 있잖아요. 쎄한 근데 거야. 그 쎄함을 텍스트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김도현 기자한테 내가 말을 할 수도 없는데 뭔가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우리가 뭔가 이 체계적인 뭔가 검증을 하더라도 그게 안 잡히니까 네. 아니 국회의원 비서관에 국무총리 비서관실에 사무관에 화려해, 정평이 화려해. 나 있는 병원에 병원장 그렇지. 아들의 전과도 없지 재벌이야. 막 봉사활동도 했다고 하지 막 외국에서 대학도 나왔다고 그렇지. 하지 그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뭐 봉사도 했다고 하지 세평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문제 없지. 우리가 거기서 면접 장소에서 나중에 자작극 할 겁니까? 자작극 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상식 밖의 일이라. 앞으로 공천하실 때 질문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관상가를 놓아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건 당의 책임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쎄함을 우리가 어떻게든
뭐 더 뭔가 좀 제도적으로 검증하는 그 금으로 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아, 이게 느낌에서 오는 쎄함이 있었다.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후보를 낸 책임은 있는데 번제 책임까지 개혁신당한테 물을 수는 없다. 뭐 그거 아닌가요? 깔끔하게?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쎄함을 느낀 거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느꼈다. 아, 그것도 어쩔 수, 그런 거죠. 저 정도면 왜 방송 쎄한데? 토론에서 왜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왔지? 약간 이상한데. 본인한테 한번 찔러봤으면 네. 바로 감지가 되지 그러게요. 않았을까. 예. 집에서 해본 거 아니야? 앤셜리님이요. 예. 역시 신기 이기인. 그 신기로 그걸 파악한 거야. 저도 여러 번 봤지만은 인터뷰 계속하고 했지만은 몰랐어요.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저희 얼굴에 침 뱉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누워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치.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평론하시면서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막 이게 정작 칭찬해줘. 아유 바른 사람이야. 괜찮아 저 사람이. 근데 쎄한 거 아니야? 나가면서 이게 쎄하던데. 이게 쎄한 게 있는데 누군가는- 텍스트로 설명이 안 되네. 누군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이제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대단히 에티튜드가 좋았던 건 맞아요. 이제 네. 가끔씩 그 원래 대변인을 해가지고 좋아요. 논평을 막 내고 이제 개혁신당 공모실에서 기자들한테 논평 보내면서 정의한 후보 논평 좀 써달라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물론 네. 써주진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근데 쎄함을 느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예.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그 예의가 대단히 맞아. 달랐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안 써줬습니다. 신기? 거기도 쎄함을 느낀 건 아니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도시까치님께서 5,000원 슈퍼챗 주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죄송하지만 개혁신당이 정치적으로 미숙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셨어요. 쓴소리. 예. 뭐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자, 예, 기억상실증님께서 여러 차례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혀는 술 취해야만 꼬이는 거 아닙니다. 비겁한 변명에 당원들 전체가 혀가 꼬입니다. 이러셨어요. 네. 성남총각님께서도 또 슈퍼챗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입되시는 분 갑자기 30분으로 늘렸죠. 30분이 되시면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갑자기 한꺼번에 쏘시는 바람에 놀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멋지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정의안 자작극 관련해 가지고 뭐 한동훈 의원도 참전을 하고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을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게 좀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보수 재편, 뭐 보수 재건 이런 거 슬로건으로 외치고 있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면도 있을까?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주진우, 김미애 의원은 부산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출신 본인들 의원이니까 지역구가 결부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박형준 후보가 떨어졌으니까 네. 그게 뭐 책임을 전가하든 본인들의 공천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개혁신당을 비판하든 간에 네. 어찌됐든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수용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너무 억지, 허위 내지는 뭐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와 같은 뭔가 비방용 아무런 근거 없는 공격만 아니라면 저희는 마땅히 그 비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하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왜 그래요? 아니 뭐 계속 시종일관 죄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카톡이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 주진우 의원이 한창 스레드에서 마구 우리는 이미 알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시점적 대응이었던 거지. 그 자작극을 국민의힘에서 사주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이 스레드예요? 네, 스레드 많이 열심히 합니다. 하시거든요. 네. 지금.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 이기인 총장이 민망한 얼굴로 이 아이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본격적인 정치부터 작간다. 첫 번째 이슈 어떡해. 차고 어떡해 차고. 어떡해. 어제도 얘기 실컷 했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논란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나. 자, 정의한 자작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 요새 뭐 전국에 13만 경찰분들 계셔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경찰의 신뢰도가 너무 추락을 해서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정의한 자작극에도 경찰이 개입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속상합니다. 이 경찰이 정의한 자작극 관련해서 자백을 받고도 강제 수사가 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적 판단이 오히려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주진우 의원은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책임 있는 건가? 경찰 책임 있는 건가? 이게 경찰도 근데 이게 진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선거 전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좀 애매하기도 해요, 그게. 그리고 좀 뭐 근데 저는 경찰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걸 너무 재지 않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또 외풍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조직이 돼 나가지고 또 이게 뭐 전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경찰이 좀 선거 전에 제대로 뭘 안 했잖아요. 결국에 그게 선거 뒤에 불거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는데 그때 DNA가 뭐 어디 가지 않는다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진짜 어떤 정권하고 맞닿아가지고 음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그렇다는 근거는 좀 찾기 어렵지 않나. 경찰의 기존 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좀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뭐 황운하 전 의원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연루됐던 의혹인데 근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수상한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명백한 증거나 확실한 그게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도 좀 명백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상상에 가깝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정치권에서 일단은 최대치 의혹을 던져놓고 보는 습성이 있으니까 네. 주진우 의원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 전혀 몰랐다 하고 되게 좀 억울하거나 황당해하는 그런 기류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개혁신당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문제가 사그러들지를 않네요. 예. 먼저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막 당에 들어온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겠지만 그 당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본건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 사안에는 총 한 3개의 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개혁신당의 공천 검증 실패입니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찰의 인지 시점인데 이 정의한 씨가 뭐 보도에 의하면 5월에 이미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했다는 보도가 있죠. 그 완전히 이제 별개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중대한 선거 범죄를 인지하고도 선거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유리했냐 불리했느냐를 떠나서 그건 경찰이 선거에 이미 개입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사가 달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사실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 경찰한테 정무적 판단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순간 이게 그 자체가 정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란이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배후 여부인데 이건 수사 여부로 밝혀야지 누군가 뭐 나와서 선동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분들에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건 정의한 후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를 남김없이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더 아프게 저희에게 작용을 한다면 그 책임은 저희가 감당할 몫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정치에 예. 개입을 안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자작극 논란 자체가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보수 쪽에서는 이 개혁신당을 고사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정광재 소장님, 이거 조면 연구소장님께서는 네. 이 정치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갖고 책임론을 갖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로 비판하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의원도 포함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언제 알았냐 이거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고 있죠. 또 개혁신당은 또 저 국민의힘의 캠프가
이거에 관여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류의 이런 그 분위기를 풍기면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건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 총구는 경찰에게 겨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흔히 우리 보수가 분열하거나 뭐 진보가 분열할 때 총구를 외부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총구를 외부로 돌려서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거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차우대 의원님 잘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뭐 민주당이 정치 검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네. 저는 자꾸만 경찰이 정치 경찰화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그냥 선거 전에라도 전달했다면 어떠한 논란의 중심에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이 이거를 쉽게 발표하지 못한 이유가 자백했는데 혹시 그 자백을 뒤집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백했다는 정황과 그리고 뭐 그때 자백할 때 다 이 기록 수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자백이 나왔습니다라고 했다면 부산 시민들의 판단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표차가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후보가 얻은 표차가 4만여 표고 이게 뭐 아마 이분이 얻은 표가 2만 표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등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박형준 의원이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 표차가 훨씬 더 줄거나 엮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경찰이 이런 판단했었는지 경찰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서로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 얘기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수 통합 또 보수 재편 뭐 이런 식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정당이 이렇게 조금 수세에 몰리는 거가 한동훈 의원도 지금 네. 가세를 했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봐요. 자기 손에 폭탄 들고 그게 있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 쪽하고 민주당 쪽이 차이가 있는 게 네. 뭐 개파 간의 갈등이나 당내 분열이 있을 때 국민의힘 쪽은 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 이 네.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 예. 밉상 이미지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살아남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 그냥 거기서 뒤집어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좀 싸움을 한번 하면 이제 커지죠. 예. 그리고 이제 소수파였던 사람들을 확 눌려버리고. 근데 국민의힘은 소수파가 될 뻔한 사람도 은근슬쩍 살아남아 있어요. 예. 그게 보면 이제 유승민 이런 사람들한테 몰빵을 때려서 왕따를 시켜버리거든요. 배신자 프레임으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폭탄을 한 사람한테 투척한다는 지금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네. 예, 사실 한동훈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탄핵 국면 때 선택이나 이런 게. 근데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제가 또 TK 출신이니까 네. 물어보면 이상하게 오세훈은 좋고 한동훈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동훈이 찍힌 겁니다. 예, 근데 또 찍힌 사람이 있어요. 예. 이준석 대표입니다. 당을 나간 사람까지 그렇게 그래서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 엄청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철수 의원 또 찍혔었어요. 예. 탄핵 때 1호로 찬성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말고 한동훈을 치시오. 뭐 한동훈 의원은 나를 공격하지 말고 이준석을 치시오. 이렇게. 그렇게 자꾸 넘기는 거. 예, 그런 게 좀 깔려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현재로서 그렇게 밝혀진 게 별로 없는데 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헤어진 전 커플의 민폐, 예. 민폐 싸움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기엔. 이건 진짜 경찰을 비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제 좀 총구를 겨누고 그게 감정적으로 뭐 격화되고 저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누차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은 결국 같이 가야 되는 정당이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언젠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격화되면 그게 뭐 잔펀치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잔펀치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거 뭐 굉장히 부수적인 일 같은데 뭐 알았네 몰랐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뭐 피해를 줬네 안 줬네 이게 아니라 경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아까 뭐 정치 경찰화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전재수 후보가 까르띠에 그 시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건 딱 경찰이 한 거는 아닙니다. 검경 합동 수사본이 했지만 그 기소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전재수 후보에게 유리한 판이 펼쳐졌고 네. 정의연 후보가 끝까지 뛰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수표, 중도 보수표의 분열로 인해서 전재수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찰이 그런 거 생각 안 했겠냐 이거죠. 이건 뭐 야, 그러면 근거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근거가 뭐 100% 다 있어야 됩니까?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이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뺨 맞고 개혁신당이 화풀이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님을 포함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이 자신의 정치 공세하는데 개혁신당의 문제를 연료로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개인의 범죄를 이제 정당 고사의 명분으로 확장을 하면 사실 진상규명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범죄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연자제로 이 적용을 하는 거는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치 뭐 정당 고사는 네. 그 경쟁 정당의 논평이 아니라 투표와 지지율로 국민한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회초리 피하지도 않을 거고 맞고 더 단단해지도록 할 거고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그 회초리를 맞아서 어쩝니까? 아유, 맞으면서 커야죠 원래. 예, 맞으면서 단단해지는 거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모르는 계엄이 있는 거고요. 또 상임 선대위원장이 모르는 단일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이 모르는 후보 개인의 이 자작극도 있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이고 평이하게 추정을 하자면 개혁신당 지도부가 정의한 씨의 범죄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자꾸 뭐 알고 있었지 않냐라고 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한 씨는 경찰에는 불었잖아요. 네. 경찰에 불었다고 해서 당 지도부에 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자기가 이제 발뺌을 못하니까 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다가 불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예, 그게 더 상식적인 거고. 근데 그리고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범죄자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걸 도의적으로 할 사람이면 범죄자가 안 됐겠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 개혁신당이 누군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해 줬을 가능성까지 뭐 어떻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했을 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정의한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재수 후보하고 TV 토론할 때 네. 거짓말 탐지기 들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본인한테 한번 그거 적용을 해봐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본인은 자백을 했어요. 본인이 기관에 가서 자백한 주제에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무슨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들고 들어간 그런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당 지도부에도 공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슈 정의한 자작극 한번 말씀을 골고루 들어봤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정의한 후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 전도양양 하다고 봐요. 저는 집에 돈도 있고 아버지가 부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도 있고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소수 정당이지만 부산광역시장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뭐 2028년 총선이든 2032년 총선이든 이분은 또 가진 게 시간이야. 나이가 몇 살이죠? 33살인가? 네. 그러면 분명히 그 다른 정치적 미래를 도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뭐 저도 뭐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걸 알고 그럼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나 뭐 좀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관여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개인적인 일탈에서 나온 건데 그 개인적인 일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이번 광역시장 선거만 제대로 치러서 뭐 2만 표든 몇만 표든 받았다면 다음번에 어느 지역이든 부산이 지역구가 18개예요. 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참 가능성을 스스로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뭐. 예. 전기 충격기를 본인에게 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 말씀. 예. 거짓말 탐지기예요. 전기 충격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비율은 너무 차이가 그렇게 한 거. 거짓말 근데 탐지기를 거짓말하면 본인한테 걸고. 이게 전기 충격 오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